지금 대한민국 3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삽니다. 800만 개의 섬처럼 떨어져 나간 자아들이 각자의 안도감과 불안을 안고 공존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혼자가 예외가 아닌 가장 보편적인 삶의 형태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함은 극에 달했는데 삶의 질은 왜 낮아질까요? 배달 앱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이 안락한 집이 왜 때때로 나를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를 택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초솔로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이 선택한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실이 가끔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 타인의 간섭이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들이칠 줄 알았는데 막막한 공허가 먼저 도착했다. 이제부터 2026년 전국민 필독서라는 이 책, 필연적 혼자의 시대를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인 가구인 나 혼자 사는 사람이 고립이 아닌 진정한 독립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2가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저자의 조언에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 책의 저자는 단순한 통계가 보여주는 비율과 분포로만 충분히 조명할 수 없는 이 사회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6년간 100여 명의 1인 가구를 심층 인터뷰하며 우리가 알아야 할,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그들의,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1인 가구 대부분은 혼자만의 자유를 추구하며 전통을 거부한 사람도, 그렇다고 결혼을 못한 사람도 아니었다. 1인 가구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의 한국 사회에 충실하게 살았을 때 이르는 필연적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면 아래에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무한 경쟁의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아닌 혼자를 선택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왜 셰프도 혼자 살면 라면만 먹게 되는지, 어째서 편리함은 삶의 질이 되지 않는지, 왜 혼자 사는 삶에는 풍족한 자산이나 충분한 노후 대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문제가 따라붙는지, TV에서 보이는 나 혼자 산다의 이미지는 왜 혼자 사는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1인 가구의 실제 삶이 들이오는 그림자가 더욱 짙어질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곳일지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현대인이 겪는 관계의 과잉을 지적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공동체가 필수였지만 이제는 한 번의 터치와 조작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간섭은 이제 보호가 아니라 침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과 기대로 겹쳐진 피로한 사회적 가면을 벗고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심리적 해방구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발적 혼자를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가 혼자인 건 타인의 해석에 나를 맞추는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서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혼자라는 공간이 주는 안도감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며 저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취향대로 정렬된 공간, 그것은 자아를 보호하는 단단한 성벽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혼자만의 공간은 자기 결정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규칙에도 따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오독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라고 일컬어지는 말콤 글래드웰은 타인의 해석에서 소통의 비극을 다루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진실을 읽어낼 수 있다고 믿는 오만에 빠져 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우리는 늘 서로를 오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타인을 읽는 데 서툴다. 그래서 두렵다는 것이지요.
글래드웰은 우리가 타인의 진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가 편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을 해석해야 하는 피로감,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자꾸만 생각해야 하는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는 평온하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마주치는 타인들은 해석 불가능한 미지의 존재들입니다. 사람과 어울렸을 때 오는 오해나 감정 소모가 싫어서 혼자라는 안전한 동굴을 찾게 되었다는 1인 가구 청년의 이야기가 이런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온한 혼자만의 삶은 1인 가구가 겪는 생활의 민낯과 그 저변에 딸린 사회적 구조를 들여다볼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의 간섭이 사라진 자리는 자유로 채워지지만 그 자유는 동시에 막막한 공허를 동반한다. 나를 규제하던 타인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규율해야 하는 더 어려운 숙제를 마주하게 된다. 저자는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유 뒤편에는 놀랍게도 나를 위해 정성을 들일 동력마저 상실되고 마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누군가에게 대접하거나 칭찬받을 기회가 없어진 혼자만의 식사는 생존을 위한 단순한 열량 섭취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조차도 혼자만의 식사를 위해 드리는 성의는 형편없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 셰프가 혼자인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이는 것은 그가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한 행위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요리가 의미 없음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돌본다는 자존감은 타인을 돌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자의 자유는 그 자유를 지탱하기 위해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스스로의 규율이 필요한 고되고 지루한 노동이 따르는 일입니다. 미디어는 1인 가구를 화려한 싱글 혹은 자기 통제권을 쥔 승리자로 전시합니다. TV 속의 나 혼자 산다에서는 자유와 자기 정체성이 화면마다 빛나게 뿌려지지만 보통의 1인 가구가 그런 모습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외의 문제들과 매번 타협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지도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와 설거지를 대신 해주지도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은 불가능하니까요. TV 속 나 혼자 산다는 축제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혼자 사는 삶은 매일 아침 나 자신과 협상해야 하는 고독한 통치에 가깝습니다. 셰프가 라면을 끓이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 불을 켜는 일이 그만큼 무거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글래드웰의 분석처럼 타인과의 연결은 두렵지만 그런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유는 생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를 지탱할 적당한 시선 없이는 나조차 나를 방치하게 된다는 이 현실. 이것이 지금의 1인 가구의 존재론적 한계와 숙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자는 혼자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혼자는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수련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생활의 불성실함을 극복하고 나만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혼자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1인 가구의 불안은 경제적 결핍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공포에서 온다고 지적합니다. 고소득과 화려한 생활 속에서도 혼자인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사라진 뒤 나의 삶을 정리해줄 밀접한 타인이 없다는 것에 대해 근원적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저자는 1인 가구의 생존에 필요한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질적 자본, 돈, 부동산, 연금 등 경제적 자산. 비물질적 자본, 생활 역량, 스스로 밥을 해먹고 집을 치우는 능력과 인간성을 기초로 한 관계자본, 내가 아프거나 사라졌을 때 나를 발견하고 증언해 줄 사람. 많은 1인 가구가 물질적 자본을 쌓는 데 몰두하지만 정작 삶을 지탱하는 것은 비물질적 자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본적인 생활 역량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돌볼 줄 모르고 나를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관계자본 부재가 현실이 된다면 그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것이지요.
책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 중 한 명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깔끔하게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묶어 현관 앞에 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결 때문이 아니라 혹시 모를 불시의 죽음 뒤에 이러니 죽었지 라고 사람들이 뒷말을 하는 것이 싫어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콤 글래드웰이 이야기한 타인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글래드웰은 우리가 타인을 읽을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투명성의 가정에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1인 가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남겨놓은 설거지 더미 하나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나의 진정한 진심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비물질적 자본으로서의 인간관계가 없는 1인 가구의 사람이 혼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이 평생 일궈온 삶의 가치는 소급해서 지워져 버릴 수 있습니다. 혼자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끌어안아야 하는 최종적인 두려움이 이것입니다. 부유한 고독은 있어도 안전한 고립은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비물질적 자본, 나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과 나를 기억해 줄 눈빛,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사회적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고독한 존엄의 투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쩌면 사회적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1인 가구의 숙명이 되는 것이지요. 비물질적 자본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는 손길, 정기적으로 들르는 동네 카페 주인과의 짧은 눈인사,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를 위해 정성껏 끓인 국 한 그릇, 이것들이 쌓여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단단한 근육이 됩니다. 이 책 필연적 혼자의 시대의 저자 김수영 교수와 말콤 글래드웰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발적 선택으로 시작된 혼자의 삶이 고립으로 침몰하지 않기 위해 1인 가구가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필수적 요소는 역설적으로 나를 묶어줄 규칙과 나를 발견해줄 타인입니다. 저자는 이를 위한 심리적, 현실적인 준비를 제안합니다. 첫째, 심리적 준비. 자유라는 독을 다루는 법. 가족이나 공동체의 규율이 사라진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나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이 없어도 나만의 루틴을 지키는 자기 규율의 확립입니다. 저자는 혼자 사는 이들에게 일이 단순히 소득원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리듬을 제공하는 핵심 기제라고 말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모든 여가 시간을 일로 채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반면에 은퇴 후에도 자신을 움직이게 할 나만의 과업을 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면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혼자 있음을 사회적 실패가 아닌 자기 성찰의 기회로 볼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고독을 자원으로 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래드웰이 말한 타인을 읽는 피로에서 벗어난 시간을 나의 내면을 탄탄하게 다지는 수련의 시간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적 준비. 비물질적 자본의 축적. 물질적 자본인 돈만으로는 1인 가구의 가장 큰 공포인 사회적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스스로의 삶을 돌보는 생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셰프가 라면을 먹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요리 실력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정갈한 한 끼를 차리고 거주 공간을 정돈하는 행위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현실적 준비 중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느슨한 연대의 구축입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 정서적 피로도를 키우는 관계는 피하되 내가 아프거나 사라졌을 때 나를 발견하고 거두어줄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깊은 우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 이웃, 혹은 정기적인 커뮤니티 활동 등 나의 부재를 알아챌 타인들을 주변에 두는 것으로 최종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1인 가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나를 방치하지 않을 용기와 나를 오독하지 않을 단 한 명의 타인입니다. 타인의 간섭이 없는 자유는 달콤하지만 그 자유가 나태함으로 썩지 않게 스스로를 묶어줄 나만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재할 때 나의 삶이 비참한 고독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내 삶의 맥락을 읽어줄 느슨한 연대의 눈빛 하나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나뿐이라는 사실이 가끔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가 타인을 읽어내는데 지독하게 서툴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서툰 해석과 오해에 다치기 싫어 섬으로 숨어들었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태라는 독소를 키웁니다. 타인의 시선은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곧게 세워주던 최소한의 지지대였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인 가구의 독립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풍족한 자산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방치하지 않을 용기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방에서 나만을 위한 정갈한 식탁을 차리고 무너지는 생활의 규율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은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맥락을 오독하지 않을 단 한 명의 타인을 곁에 두는 것, 나의 부재를 눈치채줄 그 느슨한 연결이야말로 우리가 필연적 혼자의 시대를 건너며 챙겨야 할 마지막 비물질적 자본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혼자가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섬으로 남되 고립되지는 말 것. 나를 돌보는 손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혼자는 결코 초라해지지 않는다. 오늘 밤 여러분의 섬은 안녕하신가요?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가벼운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를 돌보는 그 작은 손길이 우리를 초라함으로부터 구해줄 유일한 구명보트가 된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